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아슬아슬했던 시장에서도 로봇은 또 갔는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향한 관세 정책을 철회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반등한 만큼 오늘 또 갈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또 보시 될까요? KB증권은 현대차 목표가를 이제 80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자동차 사업 가치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간접 지분 가치 그리고 자율주행 파운드리 가치까지 한 60조 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휴머노이드가 도입되면 생산성의 혁신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측면에서도 2030년대에는 2배 이상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대차는 아직 고평가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로봇주들도 그럴까요? 일단 로봇은 좋은 게 좋다고 계속 가곤 있는데 문제는 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죠. 빅파마와의 계약건을 확인해 봤더니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었다라는 투심인데 다른 플랫폼 기업들까지 같이 급락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어제 장 마감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을 공개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죠. 연간 차원에서 살펴보면 영업이익은 2조 원을 넘겼다지만 분기별 이익을 봤을 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다른 기업들 그럼 실적은 괜찮을까요? 오늘 내일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발표됩니다.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우건설, 삼성 SDS도 실적을 발표할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내일은 또 현대오토에버나 위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정치라서 이때 확 나온다라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그래도 실적주 이제 좀 가려볼 타이밍인 듯 보입니다. 자, 모닝콜 울리네요. 썰전 풀러 가보시죠. 네, 벌써 주 후반입니다. 목요일 아침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빅 이벤트가 없는 목요일은 오늘로써 마지막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빅테크, SK하이닉스 여러 가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지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또 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어떻게 또 시장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하나씩 우리 이지은 대표와 함께 썰전에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로봇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의 움직임이 상당히 저는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내일 현대차 그룹주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아니라서 하루 이틀 정도는 또 변동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현대차랑 위아는 또 같은 계열이라서 그렇고 오토에버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실적 나오리로 보세요? 오토에버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지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오토에버는 어쨌든 로봇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SDV 쪽으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이제 신성장 동력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는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저께 로봇주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 굉장히 좀 강한 시세를 네. 보였던 가운데 오토에버는 상대적으로는 살짝 좀 네. 약했어요. 예. 근데 오히려 이 상황 자체가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 상방으로 자리를 할 수 있는 그 위치 자체를 상당히 잘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실적 기점으로 해서 추가 상방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그렇죠. 돌고 있는데 오토에버가 HL 만도가 또 강했다가 또 한동안은 위아가 강했다가 네. 모비스가 강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오토에버도 지금 추세를 다시 한번 상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지은 대표님 탑픽은 원래 현대모비스였잖아요. 이제 신고가를 터치했는데 현대오토에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혹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실적 가이던스 자체가 별로 안 좋게 이미 내려와 있다. 그치만 여기는 이걸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산 가치라든지 뭐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같이 밸류가 합산된 거기 때문에 이 8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애널리스트 입장이거든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시총 3위인데 도요타 2위인 도요타와의 이제 약간은 비교를 했을 때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오히려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대차 올해 글로벌 판매 목표를 415만 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력적으로 나아갈 것이고 지금 제네시스의 첫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공개가 되기 때문에 통상 제네시스는 상당히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번에 이쪽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은 가운데 본업이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적인 요소로 지금 구글과 함께 구글 딥마인드를 탑재한 로봇 쪽, 그러니까 구글과의 이런 협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이제 빅테크 대열에 같이 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제 발전시키는 부분이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많았고 이 80만 원 목표 주가 나온 데 있어서는 지금 중국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140곳이 이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와. 엄청난 부분이고 지금 중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이제 전장에서도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로봇을 도입하려는 이런 민간 기술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쪽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양산에 대한 속도라던가 그렇게 좀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완성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업체와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 자체를 우리나라 쪽으로 공급망을 좀 재편하는 움직임까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덧붙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서까지도 필요도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목표 주가 80만 원이 좀 넓게 봤을 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80만 원은 아직까지 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안 되는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안 들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쵸. 지금은 한 50만 원이니까 80만 원이면 30만 원이나 여력이 있네 하고 들어가실까 봐. 근데 이게 어떻게 괜찮은 겁니까?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 물론 80만 원에 대한 주가가 당장 바로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중간중간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그때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가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아틀라스 양산이 지금 2028년으로 잡고 있잖아요. 테슬라와 아틀라스에 대한 부분들 지금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제 앞으로 현대차의 또 실적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준다. 이런 시나리오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하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 길목에 있어서는 시간과 여러 가지 변동성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정 시의 매수,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밸류 릴레이팅 차원은 현대차에 좀 국한된 거겠죠. 그 밖에 현대차 안에 그룹주, 뭐 위아, 모비스 이런 기업은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예. 위아나 뭐 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쪽에 좀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글로비스는 지금 우회 지분이 아니라 직접 지분으로 한 12%, 11에서 12% 정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네. 요즘에 미국 증시 이제 100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몸값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이게 너무 기대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밴드가 상당히 커서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지금 현대그룹주 안에서 공급망이라든지 물류 로봇 쪽을 담당한다라는 이 부분이 그쵸.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네. 향후 IPO를 통해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또 상황이라서 약간의 그 안에서도 수혜적인 측면과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좀 다르기는 갈리네요. 하지만 현대차가 어쨌든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 있어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똑같은 모멘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갈래의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주의 움직임은 좀 같은 결에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로봇 있잖아요. 뭐 부품주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좀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로봇주들은 이제 어저께 좀 시세가 나오는 부분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급망에 대한 재편 네.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시장이 지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관세 철회라든지 네. 그리고 미증시가 1%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오늘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저께 빠졌던 많이 낙폭이 좀 과했던 종목들이 되돌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로봇 안에서요? 로봇 말고 다른 섹터, 어저께 이제 올랐던 로봇 섹터는 오히려 피로감을 좀 느끼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저께 좀 낙폭이 과했던 쪽에서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로봇주들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어제 로봇주들이 강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수혜에 대한 측면의 해석도 있기는 했지만 또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일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낙폭이 그렇죠.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수급에 대한 이동 현상이 나왔던 것도 있는데 고점에서 어쨌든 로봇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반등이 좀 온기가 네네. 전체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단기 탄력을 노리고 들어갔던 로봇주들이 살짝 쉬는 느낌이 난다라고 한다면 또 자금 이동 현상이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도 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은 이제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쉬어가는 타이밍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확실히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는 구간은 맞아요.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로봇주들이 계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해 나가다 보니까 매일매일 간 것 같지만 중간에 고통스러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한번 나올 때는 뭐 8% 이상씩 나오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말 버티신 분들만 승자가 되는 그런 또 상황일 수도 있는 만큼 그만큼 앞으로도 지금 고가권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정 시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까 뭐 낙폭이 많이 나온 쪽 위주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이 바이오 특히 알테오젠의 하락을 보면서 이게 지금 기회일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비를 피하는 게 좀 더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알테오젠 급락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지 저희가 투자 전략을 다시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알테오젠 어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전날 같은 경우에도 GSK 자회사에 기술 이전을 했는데 시장은 이제 빅딜이라는 단어가 알테오젠 측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 전에 아스트라제네카급 1.9조 원 규모의 좀 빅딜을 기대를 했는데 그 규모가 4,20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조 단위의 기술 이전이 아니었네라는 실망감이 처음에 좀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특허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인 게 아닌가라는 또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그날은 어느 정도 아랫꼬리가 좀 달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어저께가 진짜 큰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네. 키트루다 SC 관련돼서 이제 머크사에서 통상 우리는 로열티 5%를 그동안 시장에서는 계산을 했고 로열티 5%를 추정을 했을 때는 그래도 알테오젠이 1조 정도는 걷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1조에서 좀 넘게 걷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어저께 로열티 지급률이 2%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조에서 4천억 정도로 확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6천억 정도의 이 차이는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 꽤 오랜 시간 동안 5% 관련된 4에서 5% 정도로 추정을 했던 또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의 이런 실망감이 상당히 좀 크게 이어졌고요. 네. 알테오젠 측에서도 급하게 이제 입장문을 해명을 좀 했죠. 냈는데 예. 뭐 지금 비밀이다, 그건 비밀 유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계약들은 로열티가 이것보다는 좀 높다라는 부분들을 암시를 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 머크 쪽의 키트루다 SC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컸던 만큼 쉽게 반등이 나오지는 그런 못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GSK 자회사랑 맺은 계약권에 있어서 규모가 너무 적다라는 거. 그리고 머크와의 로열티 계약의 그 퍼센테이지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았다라는 거. 근데 지금 알테오젠 측에서는 이거 기밀인데 라고 했지만 머크사의 계약서가 지금 일파만파 번지면서 2%라고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알테오젠 측은 앞으로 빅파마들과 지금 계약을 논의하는 게 한 10건 정도 진행 중이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심리 회복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알테오젠을 계속적으로 좀 커버를 했던 분도 목표 주가, 그러니까 매수 최선호주는 맞다. 그리고 네. 매수 의견도 맞지만 목표 주가를 상당히 떨어뜨렸어요. 얼마까지로? 57만 원까지 좀 많이 원래는 떨어뜨렸는데 원래가 제가 알기로는 한 7, 80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네.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이 그러네요. 떨어뜨렸어요. 57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저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또 의견들을 좀 내기는 했는데 네. 워낙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던 분이 좀 많이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좀 투심이 상당히 악화가 되었고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심리 회복이 가장 좀 급선무가 네.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알테오젠 그리고 그분도 이제 목표 주가는 하향했지만 여러 가지 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쉽게 진정이 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심리 회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회복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근데 다른 플랫폼 기업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또 실적이 미스가 나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낙폭 과대 기업에 대한 반등을 쉽게 할 수 있을까? 바이오 투심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화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은 소외된 느낌도 그쵸.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이유에 있어서는 이제 기술 이전이 세계적으로 올해 들어서 꽤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실적에 대해서도 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그런 모멘텀에 대한 기다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알테오젠이 나왔죠. 기술 이전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좀 적었고. 약했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는 이 정도면은 상당히 그래도 좀 성과는 선방했어요. 좋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영업이익 2조를 넘어섰다라는 것은 지금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1조 원 돌파한 지 2년 만이네요. 그런 부분과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는 뛰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자명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생물보안법에 따라서 CDMO 관련돼서는 더 많은 빅파마들과의 새로운 수주 계약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는 미래 성장 동력까지도 저는 괜찮다라고는 보는데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 CDMO 기업들의 실적이 네. 도움이 좀 되고 분위기 쇄신이 그쵸. 되길 바랬지만 네. 어저께 또 앞서서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트리거적인 역할을 크게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CDMO 관련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주가 선방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어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뭐 긍정적인 시각을 열어두셔도 될 것 같은데 플랫폼 기술 종목들까지도 네. 끌고 올라와 줄지에 대한 부분은 좀 힘이 다소 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하락할 때 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유일한 기업인 거네요. 저는 아, 셀트리온도 좀 셀트리온이랑. 지금도 약간 아.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어제 낙폭이 꽤 커서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알테오젠과 그 밖의 기업들은 좀 다른 결에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실적인데요.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횃불을 당겼죠. 오늘도 여러 기업들이 나올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우건설, 삼성 SDS,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차와 글로비스까지도 추정이 되는데 뭐 현대차 그룹주는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가운데서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대우건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좀 우회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현대건설만 건설주, 대형 건설주에서 이번에 좀 괜찮게 실적이 4분기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대우건설은 좀 잘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 건설주가 네, 어렵네요. 업황 회복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원전에 대한 모멘텀으로 아. 최근에 대우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뭐 SMR 시장까지도 해서 굉장히 추세가 좀 좋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우건설 일단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건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줄지 이 부분이 원전 어저께 같은 경우에 또 좀 기대할 만한 이슈가 미국 쪽에서 원전주들도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 관련돼서 좀 탄력이 기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미스일 때 오히려
주워 담아서 먼저 모멘텀까지 끌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원전 관련해서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원전이 아닌가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대우건설 실적을 빌미 삼아서 한번 타겟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APR이랑 실리콘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좀 못 믿어서 하루라서 괜찮을까요? 했더니 우리 출연자분께서 본인은 APR이 더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둘 다 선방을 했습니다. 이진 대표님은 이거 실적 발표 전까지 상승 계속 되리라 보세요. 일단 저도 APR이 더 좋은데 그래요? 일단 아. 실리콘2와 APR 일단 네. 4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예. 이제 더 힘을 받고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화장품 섹터 안에서 다 같이 군집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 일단 이 안에서 좀 새로운 무기적인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은 차별화돼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 실리콘2도 뭐 유럽 시장, 일본 시장도 있긴 하겠지만 또 중동 시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선 이런 새로운 재료적인 측면들을 상당히 크게 좀 부각을 해서 보는 것 같고요. APR도 뷰티테크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뭐 홈뷰티 디바이스가 아닌 병원으로 납품할 수 있는 의료기기까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근차근 쌓아가는 그런 기업 안에서의 또 새로운 다른 화장품군과는 차별화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실적도 잘 나오는데 이런 매력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 그렇죠. 시장에서는 싫어할 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된 기업 4분기에 실적까지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오늘 시장이 더 궁금한 게 어제는 우리가 아슬아슬하다 했기 때문에 조금 소외된 데서 반등이 다 들어왔다고 하지만 오늘 새벽엔 또 뉴욕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았고 반도체 쪽에 특히 탄력이 좋았어서요. 이 매기가 다 반도체로 쏠리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시장의 맥점은 어디 두시겠어요? 저는 반도체 보셔야 될 것 그래요? 같고, 네, 그리고 또 전력 관련돼서도 예. 한번 보시면 좋다. 원전과 전력 쪽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은 그냥 반도체 그쵸, 확장해서. 네, 보셔도 예. 좋고 또 요즘엔 방산주들도 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조선, 많아요. 방산, 조방원 네. 한번 같이 보자. 어저께 좀 낙폭이 있었던 네. 쪽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좀 밀렸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쪽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것인지 결을 이어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